자, 앞서 우리는 타임드 오토마트를 이용해서 시스템의 비헤이비어를 명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컨트롤러 예를 가지고 실제로 시간적인 명세를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의 시간적인 비헤이비어를 명시할 수 있는지를 배웠죠. 지금부터는 시스템이 만족해하는 성질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형적으로 명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임즈 CTL, 여기 CTL은 컴퓨테이션 트리 로직입니다. 혹은 컴퓨테이셔널 트리 로직이라 부르는데, 자, 이러한 로직을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의 행위를 명시할 수 있을 것인가, 성질을 명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우선 시스템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requirement specification 혹은 property specification이라 부릅니다. 어떤 성질을 명시하는 거죠. 혹은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만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어떠한 트레인이 있고 또 트레인이 지날 수 있는 다리, 교량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교량에는 어떤 게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인이 이제 그 브릿지로 다가오면 게이트가 열려서 트레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브릿지를 지나는 트레인은 여러 대가 있을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브릿지로 들어오는 여러 레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선로가 있고 또 그 선로를 스케줄링하는 어떠한 게이트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면 하나 이상의 트레인이 여러 레일로 레일을 통해서 이 브릿지를 지나가고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프로퍼티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이 브릿지는 하나의 트레인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명시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이 브릿지를 통과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 이상의 트레인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브릿지는 하나의 트레인만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대 이상의 트레인은 통과할 수 없다.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safety, 다시 말해서 안전성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safety property, 다시 말해서 결코 나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속성인 거죠. 하지만 어떤 트레인이 기다리고 있으면, 특정 레인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이 브릿지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명시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라이브니스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라이브니스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니스 프로퍼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트레인이 게이트로 다가오면 이 트레인은 브릿지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보통 우리가 라이브니스 프로퍼티죠. 그래서 좋은 일은 일어나야 된다. 세이프티 프로퍼티는 뭐였죠? 나쁜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프로퍼티였으면, 라이브니스는 좋은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다른 그러한 성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명시할 때는 기본적으로 safety, property, liveness 이렇게 나누고요. 물론 뭐 correctness다 아니면 뭐 다양한 특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스템의 behavior를 얘기할 때는 크게 safety와 liveness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래와 같은 스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어떤 게이트가, 자, 트레인이 다가오는 트레인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받는 경우라면 그것을 받아서 큐에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명세입니다. 뭐 이런 건 역시 어떠한 성질에 대한 비헤이비어에 대한 프로퍼티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컴퓨테이션 트리 로직 혹은 컴퓨테이션 트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밴딩 머신의 얘기인데요. 밴딩 머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인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메뉴를 선택하면, 자, 캔이 혹은 커피가 나오는 그러한 머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밴딩 머신은 좀 특이하게 코인을 2개를 집어넣으면 드링크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뭐 드링크에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코인을 2개 집어넣으면 드링크가 바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라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5개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S0, S1, S2, 3, 4가 있습니다.
S1은 이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S1은 하나의 코인이 입력된 상태이고, 그리고 S2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코인이 들어와서 이제 드링크가 바로 나오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S3 같은 경우에는 리펀 버튼이 누린 상태입니다. 리펀 버튼이 눌린 상태라 코인이 도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인이 하나 들어왔을 때 리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코인이 도로 나오고, 두 번째 코인이 들어오면 드링크를 배출하는 그러한 멘딩 머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4는 에러 스테이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S0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에 코인이 하나 들어오면 S1으로 들어가죠. S1에서는 초이스가 3개예요. 하나는 또 다른 코인이 들어와서 바로 드링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S1에서 이제 리펀 버튼이 눌려져서 S3를 통해서 이제 돈이 도로 나올 수 있겠고요. 혹은 S1에서 뭐 에러가 발생하면 S4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S1에서 코인이 하나 들어가면 S2를 통해서 이제 드링크가 디스펜스 나오게 되겠고, 다시 초기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S1에서 리펀 버튼이 눌러지면 S3를 통해서 리펀을 진행을 하고 다시 초기화 상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수를 이야기한 어떠한 그 트리가 바로 이 컴퓨테이션 트리 로직입니다. 앞서 보신 어떠한 시스템의 상태 기반의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나무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S0에서 일단은 코인이 하나 들어오면 S1으로 들어가는데, S1에서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죠. 인서트 코인, 프레스 리펀, 그리고 에러 디텍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서트 코인이 되면 S2를 통해서 디스펜스 드링크가 이루어지고 S0로 들어오고, 또 프레스 버튼 S1에서 프레스 리펀이 눌려지면 S3를 통해서 리펀이 완료가 되고 또 다시 S0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S0에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개의 실행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컴퓨테이션 트리입니다. 어떠한 계산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트리 형태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컴퓨테이션 트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 기반의 모델을 오른쪽처럼 실제 움직이는 형태, 움직이는 경우의 수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컴퓨테이션 트리라 정의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컴퓨테이션 트리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시스템의 비헤이비어를 로지컬리 어떤 로직을 사용해서 특히 타임시티를 이용해서 명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은 타임드 시티의, 다시 말해서 타임 컴퓨테이션 트리 로직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몇 가지 아주 재밌는 그러한 기호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E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스가 존재한다는 걸 표시하는 것이고, A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패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G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F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퍼레이션은 여기에 E를 그냥 E로 사용하고 있고, 또 A는 A로 사용되고 있고, G는 이렇게 어떤 박스로 사용되고 있고, F는 다이아몬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뒤에는 어떠한 프로퍼티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템은 에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떠한 이벤트가 주어지면 다음 상태에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프로퍼티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 프로퍼티는 and나 or나 혹은 imply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링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pass가 보이고 state가 보이시죠? 자, 이전 우리 모델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S1, S2, 뭐 S0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또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것을 이제 실제 실행할 때 어떠한 패스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전개로 실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컴퓨테이션 트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E를 혹은 A를 얘기할 수 있는 것, E나 A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 E는 뭐라고 그랬죠? E는
어떤 패스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컴퓨테이션 트리에서 어떠한 패스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내가 디스펜스 드링크하는 패스가 존재한다. 그래서 만약에 디스펜스 드링크를 하려면 인서트가 코인이 돼야 되고 다시 인서트가 코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A가 나오죠. A. 모든 패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패스를 통해서 이 패스도 있고 여기 패스도 있고 여기 패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패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패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또 어떠한 프로퍼티를 만족한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E나 A는 이 컴퓨테이션 트리에서 어떤 요 가지를 얘기할 때 모든 가지에 대해서 혹은 어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프로퍼티를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G나 F를 보시면 G는 all state라고 얘기하고 있고 F는 some state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G는 모든 글로벌리, 그러면 보시면 S0, S1, S2, 3, 4, S0, S0 보이시죠? 이것이 모든 스테이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스테이트에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패스에서 이 패스, 다시 말해서 드링크가 나오는 이 패스에서는 에러가 없어야만 S0까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스에 대해서는 에러가 없느냐, 모든 경우에 에러가 없느냐를 표현할 때, 이 패스에 대해서 글로벌리 항상 모든 경우에 에러가 없다 라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ll state는 모든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F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E나 A, G나 F의 어떤 조합을 만들 수 있겠죠? 그 조합에 대한 명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곳은 TCTL, 다시 말해서 TimeCTL로 명세할 수 있는 어떤 로지컬한 명세이고요. 또 이것은 오퍼에서 사용되는 문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든 패스에서 G, 글로벌리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P가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퍼에서는 A 박스 P로 표시합니다. 모든 패스에서 항상 글로벌리 P가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시면 A가 나오죠. 모든 패스에 대해서 F, 언젠가는 P가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패스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 길에서도 어떤 프로퍼티는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AFP입니다. F이기 때문에 모든 상태는 아니고요. 어떤 상태에서는 P가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EGP는 뭘까요? EGP는 어떤 패스에서는 항상 모든 상태에서 P가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이고, EFP는 어떤 가지에서는, 어떠한 패스에서는 언젠가는 P를 만족시켜야 된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A는 모든 패스, E는 어떤 패스, 어떤 가지, G는 모든 상태에 대해서, F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P가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이 네 가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합한 겁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안에부터 보시죠. 이건 P가 발생을 하면 이게 implies 뭐뭐 하면 이게 implies입니다. P가 발생을 하면 AFP죠. AFP 모든 패스에서 언젠가는 Q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트레인이 어프로치를 하면 모든 패스 언젠가는 내가 브릿지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걸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일은 항상 일어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뭔가 하면은 P가 올 때마다 언젠가는 Q가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매우 복잡한 표현을 이렇게 간략하게 어떠한 수식화해서 또 논리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던 AGP죠. A 박스 P.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여기 보시면 invariantly P. 다시 말해서 항상 P는 만족해야 돼 라를 명시하는 겁니다. 자, A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든 패스에서 현재 우리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컴퓨테이션 트리가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있어서 항상 P가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A, G, P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서 보시면 그 예가 나옵니다. 자, 트레인 1 크로스, 트레인 2 크로스, 트레인 3 크로스, 트레인 4 크로스는 뭔가 하면 자, 트레인이 브릿지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트레인 1 크로스, 2 크로스, 3 크로스, 4 크로스는 그냥 우리가 뭐 바이너리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요것이 요 개수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현재 브릿지를 크로싱할 수 있는 개수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트레인 1 크로스 1, 트레인 2 크로스 1, 트레인 3 크로스 1, 트레인 4 크로스 1 이라면 모두 다 더하면 4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어느 건 건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트레인 1 크로스 0, 트레인 2 크로스 0, 3 크로스 0, 그리고 트레인 4 크로스 1이라면 자, 트레인 4 크로스만 현재 유효한 거죠. 1인 거죠. 다시 말해 트레인 4만 브릿지를 건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전체 브릿지를 건너가고 있는 트레인의 수가 1 미만이 항상 일어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브릿지를 크로싱하고 있는 트레인의 수가 항상 2일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A 박스 어떤 성질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트레인 아이디 크로스가 나오죠. 이것은 부울린 베리어블 0과 2를 갖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어떤 트레인이 브릿지를 건너고 있다를 표현할 수 있고요. 건너고 있는 트레인의 수가 한 대 미만이어야 되고 그러한 일은 항상 벌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브릿지를 크로싱하고 있는 트레인은 한 대 이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박스는 뭐죠? 글로벌입니다. 이는 어떠한 패스에서 자, 박스는 글로벌리 다시 말해서 항상 P가 만족을 해야 된다. 포텐셜리는 언젠가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항상 P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컴퓨테이션 트리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패스가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어떠한 패스에서는 우리가 가는 어떠한 패스에서는 항상 P가 만족을 해야 됩니다를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패스에서는 글로벌리 항상 P가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스테이트가 P를 만족하는 스테이트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스테이트가 P가 만족되지 않는 스테이트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 패스에서는 항상 P가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세를 만족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 다이아몬드 P입니다. 혹은 A, 이건 뭐죠? 예, potentially P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inevitable P, 다시 말해서 자, 어떠한 경우에는 자, 모든 패스에서 언젠가는 P가 만족을 해야 된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 패스로 갈 수도 있고, 이 패스로 갈 수도 있고, 이 패스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모든 패스에서는 P가 하나라도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EFP 혹은 EA 다이아몬드 P, AFP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eventually 그리고 F, 이게 다이아몬드가 F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FP. 다시 말해서 P에는 언젠가 어떤 패스에서는 도달할 수 있다. P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패스에서가 아니라 어떤 패스에서 P에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여기 있어요. 자, 일로 가면은 솔직히 P를 만날 수는 없죠. 하지만 일로 가면 만날 수 있고요. 일로 가면 또 P를 만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는 어떤 패스에서는 P가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떤 패스에서는 언젠가는 P가 만족을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reachable, P는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른쪽에서 보시면 Train 1 eventually cross the bridge. Train 1은 언젠가는 브리지를 건널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제 CTL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Q가 일어나기 전에 P가 발생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P가 발생을 하면 Q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P imply Q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P가 true가 되면 Q는 inevitably 반드시 true가 돼야 된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아래와 같을 수 있는 것이죠. P imply A 다이아몬드 Q인데 바깥은 뭘 싸고 있죠? 예, A 박스로 이걸 싸고 있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일들이 항상 벌어져야 되는데 항상 벌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P가 발생을 하면 자, 모든 패스에서 언젠가는 어떤 경우에도 언젠가는 P가 발생해야 된다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Train 1 can cross the bridge whenever it approaches great gate. 다시 말해서 Train 1이 게이트에 approaching 한다면 언젠가는 브릿지를 크로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래와 같은 명세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와 같은 표현과 똑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우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퍼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시스템이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어떤 반응형 시스템이라면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또 반응을 해야 되고 그런 반응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 데드락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자, 데드락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일이 항상 벌어져야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invariantly the process is not deadlock. 자, 데드락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여기 보시면 숲이나 inf를 쓸 수 있는데요. 보통 숲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베리어블의 가장 큰 값, 이를테면 이 값이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이 값이 어느 정도나 커질 수 있는지, 또 inf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 그래서 숲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베리어블의 최상위 값, 혹은 inf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표현식 어떠한 베리어블의 최소값을 확인할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펄 매뉴얼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